순이님 안녕하세요. 편안히 앉으세요. 오늘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 표정을 보니 뭔가 큰 일이 있으셨나 봐요. 선생님, 저 정말 이상해져 버린 것 같아요. 40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났는데 이 나이에 가슴이 이렇게 뛸 줄 몰랐어요. 그러셨군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셨어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과일 코너에서 복숭아를 고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이 복숭아 달아 보이지?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바로 알아차리셨군요. 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만큼은 똑같더라고요. 천천히 돌아봤는데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키가 크고 그때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박종수 씨였어요. 그 순간이 어떠셨어요? 정말 영화 같았어요. 마트의 시끄러운 소음이 갑자기 멈춘 것 같고 오직 그 사람만 보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복숭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모를 정도였어요. 종수님도 순이님을 바로 알아보셨나요? 그게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먼저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순이야, 정말 너구나 하면서 그때 그 사람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걸 봤어요.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40년 만의 재회라. 두 분 다 많이 감격스러우셨을 텐데요. 처음엔 서로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그러다가 종수 씨가 순이야, 여기 서 있기 뭐하니? 커피 한잔 할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셨군요. 네, 마트 앞 카페에 갔는데 앉자마자 서로 한참을 바라봤어요. 종수 씨가 먼저 순이야, 너 보고 싶었어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4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20살 처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쿵쿵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 속옷이 젖을 정도로 가슴이 뛰었어요. 순이님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첫사랑 앞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처음엔 가족 얘기를 했어요. 종수 씨도 결혼해서 자녀가 둘 있다고, 부인은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럼 지금은 혼자 사시는 거네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안 됐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시절 이야기도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요. 종수 씨가 갑자기 순이야, 너 그때 교복 입은 모습 기억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제 사진이었어요. 체육대회 때 찍은 건데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40년을 간직하고 계셨다니. 어떤 사진이었어요? 하얀 체육복에 빨간 운동모를 쓰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때 종수 씨가 몰래 찍은 거래요. 사진을 보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어떤 기억들이요? 그날이 3학년 가을 체육대회였어요. 저희 반이 계주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종수 씨가 앵커였는데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저한테 달려와서는 갑자기 저를 안아버린 거예요. 운동장 한복판에서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순이야, 나 너 정말 좋아해. 사귀자 하고 속삭였어요. 정말 로맨틱했겠어요. 그때 순이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밀쳐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계속 뛰고 그 사람 품에 안겼을 때의 느낌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죠. 방과 후에 같이 집에 가고 주말이면 뒷산에 올라가서 데이트하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추억들이 있으셨어요? 처음 손을 잡았을 때가 기억나요. 겨울방학 때였는데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거든요. 종수 씨가 넘어질라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 손이 정말 크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그 손의 느낌이 남아있더라고요. 첫 키스는 언제였나요? 졸업식 날이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교실에 둘이서만 남아있을 때 종수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순이야 하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의 설렘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입술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헤어지게 되셨어요? 졸업 후에 종수 씨는 서울대학에 갔고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진학을 포기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편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대학 생활 얘기도 하고 저를 그리워한다는 얘기도. 그런데 점점 편지가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소식이 끊겼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서울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혹시 연락이 올까봐. 그러다가 25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죠. 그래서 카페에서 그 옛날 사진을 보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종수 씨가 순이야, 40년 동안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어.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하셨어요? 이 오빠도 그랬구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랬더니 종수 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직도 나를 오빠라고 부르네 하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옛날 그대로였어요. 그 첫 만남은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3시간 가까이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헤어질 때 종수 씨가 순이야,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셨군요. 그 다음날 공원에서 만났어요. 종수 씨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활짝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또 한 번 뛰었어요. 공원에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호수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종수 씨가 갑자기 순이야, 손 좀 잡자 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사람들이 봐요 했는데 그래도 결국 손을 잡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 손의 감촉.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시는 거네요. 공원에서 나올 때 종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순이야, 오늘 정말 행복했어 하면서 그때 그 사람의 체온이 제 어깨로 전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후로는 얼마나 자주 만나셨나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항상 다른 장소에서 만났어요. 카페, 공원, 미술관. 종수 씨가 항상 세심하게 장소를 정해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나요? 지난주 비 오던 날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종수 씨 차로 피했거든요.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처음엔 그냥 비를 피하려고 했는데
차 안이 너무 좁아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종수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그때의 그 뜨거운 시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종수 씨가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대더니 순이야, 너는 지금도 아름다워하고 속삭였어요. 그리고요. 키스를 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엔 살짝 입술만 닿았는데 점점 더 깊어졌어요. 제가 먼저 종수 씨를 끌어안았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40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고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았어요. 종수 씨의 손이 제 등을 어루만질 때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왔군요. 선생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 제 몸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그런 감정이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순이님, 사랑의 감정에는 나이가 없어요. 60대든 20대든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종수 씨가 더 적극적이 되었어요. 순이야, 우리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계속 얘기해요. 모텔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둘만의 공간에서 편안히 있고 싶다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려요.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 그런데 동시에 무서워요. 한번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순이님, 지금 마음속에 두 개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하나는 이건 잘못된 거야. 가족들 생각해봐 하는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하는 목소리예요. 어느 쪽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나요? 요즘은 두 번째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특히 종수 씨와 있을 때는 더욱 그래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모든 걸 잊게 되거든요. 남편분은 눈치채셨나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요즘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니까 가끔 왜 이렇게 꾸미고 다니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답하세요? 나이 들어서 더 관리해야지 하고 대충 넘어가죠.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종수 씨가 아름답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요. 정말로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순이님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종수 씨도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젊어 보여요. 옷도 더 멋지게 입고 다니고, 저를 만날 때는 꼭 향수를 뿌리고 와요.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있네요. 어제는 종수 씨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요? 순이야, 나 부인하고 결혼할 때도 네 생각을 했어. 첫날 밤에도 네가 생각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너를 안고 싶어서 미치겠어 라고.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을 하셨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종수 씨와 단둘이서 어떤 상상이었나요? 조용한 방에서 종수 씨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예전처럼 귀에 사랑한다고 속삭여주고, 그런 상상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 욕망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어요. 이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가 없었거든요. 서로 나이도 들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수 씨를 만나고 나서 그런 감정이 다시 살아나니까 당황스러워요. 종수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셨어요? 펜션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닷가에 있는 조용한 곳인데 딱 하루만 나와 함께 있어줘 라고 간청하듯이 얘기했어요. 그 제안에 대해 어떻게 답하셨어요? 답을 못했어요. 시간을 좀 달라 했죠. 그런데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어요. 정말 간절히 가고 싶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걱정되시는군요. 한 번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들키면 40년 가까이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걱정은 없나요? 사실은 제 몸이 부끄러워요. 40년 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종수 씨가 실망할까봐 여자로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종수 씨 품에 안겨서 옛날처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요. 만약 정말 그 펜션에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엔 서로 어색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종수 씨가 저를 안아주면 40년의 시간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사랑을 나눌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결국엔 들키게 되는 건 아닐까요? 종수 씨는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제 좀 솔직하게 살자.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순이만 있으면 다른 건 상관없어 라고도 했어요. 상당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종수 씨는 저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떳떳하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종수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면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순이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들이에요. 특히 애들. 딸이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 하면서 등을 돌릴까봐. 그리고 남편도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배신하는 게 맞나 싶어요. 하지만 순이님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그래요.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니까 종수 씨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행복했지만 가슴이 뛰는 그런 행복은 아니었거든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행복이었군요. 네. 남편과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행복이었다면 종수 씨와는 뜨겁고 간절한 행복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순이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순이님이 단순히 불륜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순이님은 지금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김순이라는 여자를 되찾고 싶어 하는 거죠. 맞아요. 종수 씨와 있을 때만 제가 저답게 느껴져요. 수줍어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냥 한 명의 여자로 존재하는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김순희로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의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순이님이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해보세요. 저는 종수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그 설렘과 행복을 계속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사랑받는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나요? 가족들의 실망, 세상의 시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평범한 일상,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종수 씨를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때 용기를 냈다면 하면서 늘 아쉬워할 것 같아요. 순이님,
선택은 꼭 극단적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 모든 걸 결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선 종수 씨와의 관계를 천천히 발전시켜 보세요. 급하게 선을 넘으려 하지 말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세요. 그럼 펜션 제안은 아직은 거절하세요. 대신 종수 씨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오빠,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필요해. 우리 천천히 가자고요. 종수 씨가 이해해 줄까요? 진정으로 순이님을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남편분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쩌면 그분도 순이님의 변화를 느끼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요? 남편분과도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앞으로 인생에 대해 서로의 꿈에 대해. 물론 종수 씨에게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네. 사실 남편과는 오랫동안 진지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순이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60대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는 것을요. 나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선생님. 오늘 상담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자신을 탓하지는 마세요. 순이님은 지금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마주하고 있는 용감한 여성이에요. 감사해요, 선생님. 오랫동안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한결 시원해요.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순이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응원하겠어요. 꼭 올게요. 그때까지 제 마음과 진솔하게 대화해 보겠어요. 순이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60세든 20세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소중하니까요. 선생님, 혹시 종수 씨가 기다리고 있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빠, 나도 당신이 좋아. 하지만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순이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